안녕하세요. 주택점검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 홈체크의 이정욱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시설물 안전법이라고 하죠. 어떤 건물이 점검 대상인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은 점검 대상이 아닌지, 마지막으로 이 점검 대상들을 점검받을 때 비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왜 법적으로 필수인지 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안전 등급별로 점검은 몇 번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내용을 구성을 했고요.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왜 법적 필수인가? 이거를 보시려면 기본적으로 법규상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시설물 안전법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사항은 이제 최근에 개정된 사안인데요. 안전등급 D2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 안전진단 의무화에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점검이라는 거겠죠. 이런 국내 시설물들의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사고 원인이 대부분 점검 미흡이나 점검 부실, 그리고 노후화된 건축물의 관리 부족,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고들이 발생을 합니다. 관리 소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법규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법규가 지정되어 있는 만큼 사고 방지의 최저 안전장치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렸는데 또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성수대교 붕괴 사고 94년도에 있었던 사고죠. 제가 이 사례를 들고 왔는데 최근에도 이제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옹벽 붕괴 사고라든지 다리가 붕괴하는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최근 사례 같은 경우는 관련 피해자분들이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되신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시간이 지난 사례를 가져왔고요. 그 시간이 지난 사례를 중에서 이 94년도에 있었던 성수대교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사상자가 있었고 대형 사고지만 이 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시설물 안전법이라는 게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관리의 시작이 이 사고였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내용이 저희가 모든 건축물들은 또 1, 2, 3종으로 구분돼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다 똑같은 건물 규모가 같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1, 2, 3종들이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종 시설물 같은 경우는 가장 고위험 건축물입니다. 21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들을 1종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고위험이라는 뜻은 이제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피해가 정말 많이 있을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건축물을 1종으로 봅니다. 두 번째 2종으로는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중대형 시설로서 2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종은 규모는 작지만 준공한 지 15년 이상이 경과를 했고 또 안전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자체 관리자나 이런 분들의 판단이 있을 때 지정을 해서 3종 시설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1, 2, 3종에 따라서 점검이 진행되는 강도나 비용도 완전히 달라지겠죠. 1종 시설물이라고 하면은 21층 이상의 건축물, 하지만 이 건축물 말고도 내용에 보이시는 특수교량, 현수교, 하승교처럼 이런 대형 재난이 될 수 있는 시설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종 시설물은 10층 이상의 건축물, 그리고 100m 이상의 교량, 터널 등이 포함이 됩니다. 운전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터널들도 항상 그렇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이유가 이런 점검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간혹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사항 중에 이런 건축물 층수를 볼 때 지하층을 포함하나요?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렇게 시설물 분류를 할 때는 지하층은 층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실무자들이 점검을 하고 각 층마다 표본을 점검하고 할 때는 지하층도 포함을 해서 각 층별로 점검을 전부 진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 산정시설물 지정 확인인데요. 앞서 종 구분을 할 때 산정시설물에서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이 필요해 보이는 건축물에 한해서 지정해서 관리를 한다, 또는 1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지정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15년이 넘었으니 자동으로 3종인가요? 이렇게 하시지만 아닙니다. 3종은 자동 지정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실태조사 후에 지정고시를 통보해야만 법적으로 점검을 받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요. 따라서 관리 주체가 지자체 이제 홈페이지나 FMS라고 하는데요. 시설물 통합정보 관리 시스템에서 우리 건물이 지정됐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통보를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건물을 따로 매입을 하셨거나 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런 점검은 법적 의무 점검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않으시면 과태료를 받고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게 되시면 바로 FMS 통해서 확인하시고, FMS로 확인이 좀 어려우시다면 각 지자체에 있는 안전총괄과나 여기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시설물 안전등급별 점검 주기인데요. 이 점검은 법적 의무 점검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이내에 받지 않으시면 과태료를 받게 되십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에 맞춰서 점검을 받아주셔야 되고요. 상태가 양호한 ABC 등급은 반기별 1회, 즉 1년에 2번 실시하고요.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D2등급으로 판정이 되시면 연 3회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단순히 횟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해빙기, 우기, 동절기라고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건축물이 굉장히 취약한 단계가 있습니다. 해빙기는 2월에서 3월을 이야기하고요. 우기는 5월에서 6월, 동절기는 11월에서 12월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취약 시기에는 반드시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D2등급이 받지 않게 잘 관리하셔야 되지만 이미 D2등급을 받으셨다면 이 점검을 다 수행하셔야 된다는 점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등급이 중요하다면 그런 등급들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가 되는지 지표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3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주요 부재의 손상도입니다. 콘크리트 균열이나 처진, 변이가 발생했는지를 보고요. 일부 공사를 해서 증축을 했을 경우에는 주요 구조체와 다른 구조체 사이에 이온부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온부들도 확인을 하고요. 재료부리가 발생한 곳이 잘 관리가 되지 않아서 철근 노출된 곳들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기안전 점검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는 건축물의 이런 하중을 견디는 힘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각 실의 용도에 맞게 초기에 설계된 용도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진을 다 찍으면서 현황을 파악을 합니다. 현황 사진을 찍으면서 같이 보는 부분이 짐을 놓거나 할 때 집중 하중이 발생돼서 위험이 있는 곳들은 없는지 같이 확인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노후화 지수인데요. 실은 이 노후화는 이 첫 번째에 있는 주요 부재와 굉장히 좀 연결되는 사항이긴 한데 외벽 마감재나 구조체들의 노후화 정도를 확인을 해서 화면에 보이시는 외벽 마감, 소방 설비, 전기 설비, 급배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A, B, C, D, E 등급이 매겨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균열을 보실 때는 전 회차 점검에 비해서 균열이 진행이 되었는지 균열이 정지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요. 변이 같은 경우도 전전 회차 점검 내용을 다 비교를 하면서 점검을 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사항은 비용 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산출 내역서라고 하는데요. 실무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저희 고객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죠. 정기안전 점검 비용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대가 비용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액 적산 방식으로 산출되는 일종의 법정 대가죠. 업체마다 이 기준을 꼭 준수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기준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최저가 입찰이나 이렇게 수주를 해서 안전점검을 할 경우에는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 대가는 지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도 과한 경쟁으로 인한 저가 수주가 발생을 하고 안전점검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점검비를 산출하는 항목은 기본적으로 기술자의 대가에 따라서 직접 인건비, 또 회사에서 운영비하는 재경비, 저희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데까지 기술료, 마지막으로 출장비와 같은 이런 경비 항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산출을 하시니까 유사한 내용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비용 산정 부분에서 이제 변수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 한번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시설물의 연면적 크기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산정된다는 점. 두 번째, 노후도 오래된 건물은 결함 발생 가능성이 크고 좀 더 정밀한 조사 항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면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면이 없으면 현장에서 새로 스케치를 저희가 다시 해야 되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도면화 비용이 추가된다는 점. 오래된 도면이더라도 도면을 꼭 보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수구조입니다. 특수교량이나 특별한 어떤 공법이 적용돼서 한 곳들은 당연히 저희가 점검할 때 난도가 높기 때문에 좀 더 할증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점검업체이자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홈체크의 이정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